네, 이번 순서는 업종별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업업종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세일즈 아이템의 한승연 팀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네, 이런 계절에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영업직 종사자분들이 활동하기에 참 적합한 계절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분야 영업직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습지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습지 영역은요, 학생에 대해서 교습을 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교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 때문에 일반 영업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요, 성과급 수당 체계라든가 또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영업 방식으로 인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영업 분야로 봐야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이 학습지를 시키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학습지 교사분들의 연령이 참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주부인분도 있고 또 사회 초년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학습지 교사에 종사하시나요? 네, 과거에는 초대절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요, 20대의 젊은 여성층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이하게도 남성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또 계층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뭔가 비전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학습지 영업은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습을 받는 학생들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목을 추가한다든가 또는 주변 지인들을 소개받는 영업 방식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규 영업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특히 초기 입사 시에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는 기존 시장을 인계받아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시장 개척이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다른 영업 분야에 비해서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다른 영업도 그동안에 그랬듯이 이 학습지 영업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단점이나 딜레마가 있을까요? 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영업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주된 목적은요, 아무래도 고소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학습지 영업은 소득이 다른 영업 분야에 비해서요,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요, 영업 방식이 타 분야에 비해서 수월한 편이고 또 일정 수준의 소득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높은 고소득을 목표로 영업직에 뛰어드시는 분들이시라면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지 영업이요, 소득에 관한 부분 말고 다른 비전은 없을까요? 이 학습지 영업을 원하는 구직자분들에게는 그 부분도 참 궁금한 점일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소득 외에도 비전이 물론 있습니다. 학습지 영업 분야도요, 업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쌓이고 또 능력을 인정받으면 지사장이라든가 그런 지점장 같은 보직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급이 된다면 고액 연봉과 성취감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업체마다 일선에서 맹활약 중인 지점장들 중에는요, 학습지 교사로 출발을 해서 도달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이 학습지 영업도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학습지 영업에 참 많은 관심 갖게 될 것 같거든요. 지원 자격이나 과정 한번 알려주시죠. 네, 학습지 영업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업체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보통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서류 전형 후에 인사 담당자의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면 1, 2주일 정도의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업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학습 자영업은 매일 많게는 수십 군데를 방문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일반 영업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격 형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사명감도 투철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후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게 될지도 참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전공 과목 외에는 가르치기가 힘들겠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학습지 업체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요. 훌륭한 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이런 교재를 활용한 교수법들이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실시되는 교육을 수료하면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 소속 지점에서도요.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구직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나 알아둬야 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요. 좋은 일만은 있는 건 아니겠죠. 특히 구직갈 업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습지 영업은요, 교사 개인의 영업력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인지도나 그리고 평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이용한 그 주변을 통해서 인터넷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업체를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업체를 결정하셨다면은 다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점을 내방해서 자신이 입사하게 되면 배정받을 지역이나 또 해당 지역의 현재 고객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지점장이나 지도장 같이 조율한 후에 입사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여에 따라서도요. 소득이나 업무 강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결국 학습지 영업도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구직을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요. 이 학습지 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학습지 영업에 대해서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일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을 취미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구직을 할 때는요. 본인의 적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구직을 하셔야 할 테고요. 일단 구직을 하시면 정말 열심히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습지 영업은 초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도 성공은 이런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학습지 영업의 성공 키워드는요. 결국 인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분야든 이 노력과 인내를 이길 곳은 없겠죠. 지금까지 학습지 영업에 대한 궁금증과 또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세일즈 아이템 한승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